자성체라고 하는 104페이지 내용이면 104페이지의 자성체라고 하는 것까지만 문제 내용 설명하고 잠깐 지난 거 테스트 보고 시간이 되면 그 뒤에 한 단원 더 나가죠. 자, 두 번째 있는 자성체는 뭐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어떤 자기력을 가지고 있는 자성체가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우리가 자성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 자성체. 그래서 물질에 있는 자석의 성질을 알아보자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은요, 모든 물질은요 자성을 띨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로 되어 있는데 이 원자의 구조를 보면 어떻게 자석이 자성을 띨 수 있을지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데 자석의 특이한 성질이라서요. 자석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나의 몸통 안에 두 개의 극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자석을 자르면 어떻게 돼? 이걸 자르면 어떻게 돼? N극과 S극이 분리가 될까 안 될까? 이게 안 돼요. 하나 안에 다시 NS가 생겨요. 특이한 거예요. 또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또 잘라도 하나 안에 NS가 다시 생기기 때문에 자석은 절대로 NS 두 극을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리는 이렇게가 아니고 하나는 S극, 하나는 N극 이런 식으로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반드시 한 덩어리 안에 NS 두 개의 극이 동시에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자르면 계속 생기는데 언제까지 생겨요? 언제까지 생겨? 이거 자라도 계속 두 개의 극이 생기잖아. 언제까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의 원자가 될 때까지 이래요. 하나의 원자가 될 때까지 이렇습니다. 그럼 그 원자를 핵분열시키면 어떻게 될까? 원자를 폭발시키면 어떻게 될까? 그땐 없어져요. 그럼 도대체 이 원자라는 거 안에 NS를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의 구조를 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원자의 구조를 보면 원자는요 그 안에 원자 핵이라고 하는 양성자의 무리가 들어가 있고요. 바깥쪽에 전자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근데 이 전자가 가만히 있니 움직이니? 얘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뭐합니까? 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전자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전자가 돌고 있다는 건 그게 그 자체가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전자의 흐름이 전류이기 때문에 전자가 이동한다는 그 자체가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전자들이 움직이면 그 주변에 전류가 흐르는 형식이 만들어집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A라는 전자가 왼쪽으로 이렇게 돌고 있으면 이 주변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과 같은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 아까 배웠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는 반드시 뭐가 생긴다고? 자기장이 생긴다고 그랬잖아. 그러니 이렇게 전자 하나하나가 회전하면서 전류가 흐르는 형태가 만들어지면 그 전자 주변에 자기장이 반드시 생겨요. 예를 들어 얘 누구지? 얘 누구니? 나트륨. 원자번호 몇 번이야? 11번이니까 그 안에 전자 몇 개 있겠어? 11개가 돌고 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무려 11개의 전자가 뺑글뺑글 돌면서 11개의 전자들이 자기만의 회전 방향으로 돌거든요. 다 똑같이 도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NS 방향을 다 가져요. 자기만의 NS 방향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애들이 회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자로 보면 전자들 다 NS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트륨 같은 경우에 이 원자 속에 11개의 전자가 있으니까 11개의 전자들이 만드는 NS 방향을 합성을 하면 그래서 합성된 한쪽 방향에 NS의 원자의 극이 생깁니다. 한쪽 방향에 NS의 원자의 극이 생기죠. 전자들 때문에. 그래서 자 이렇게 합성했을 때 원자에 뚜렷하게 NS의 극이 나타나는 걸 이거를 우리가 원자 자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자 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하다 보면 얘네들이 합성된 자기장 방향을 막 합성하다 보면 합성한 값이 얼마일 수도 있니? 0일
그래서 원자 자성이 0으로 나타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원자 자성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자는 두 종류예요. 원자 자성을 뚜렷하게 갖고 있는 애와 가지고 있지 않은 애. 그래서 그 원자 자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로만 되어 있는 물질들 중에 그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화된 방향이 모두 다 같아.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이쪽이 N, S, N, S, N, S, N, S 뚜렷하게 갖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다 쌍쌍짜리니까 그래서 세기가 똑같거든요. 얘네들끼리 서로 힘을 상쇄시켜요. 얘네들끼리 상쇄시키고 얘네들끼리 상쇄시키는데 양 끝단에 있는 애들은 상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뚜렷하게 극이 나타나는 얘가 바로 영부자성입니다. 이게 자초성입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얘를 반으로 잘라보십시오. 반으로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 상쇄됐던 부분이 상쇄되지 못하니까 이게 극으로 들어가죠. 또 잘라봐. 그래도 상쇄됐던 부분이 상쇄되지 않으니까 다시 극이 드러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이게 자성이야. 이게 자성의 속성이야.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원자 자성이 있는 아이들이 그럼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좌화돼? 아니, 자철성만 그렇다니까. 자, 일반적으로는 어떠냐면 일반적으로는 원자 자성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자화된 방향이 사실은 아까 자철성처럼 다 같은 방향이 아니고요. 이렇게 중구난방의 방향을 가져요.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가 N이고 어디가 S극이 나타나지 않아. 겉으로. 그래서 겉으로 자석의 성질이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애들 주변에 내가 영구자석을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될까? 영구자석을 놓으면 밖에 있는 자석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밖에 있는 자석의 자기장 방향이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이 방향으로 외부 자기장을 자석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영향을 얘네가 받아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얘네들이 자화된 방향에 틀어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N극, S극, N극, S극, N극, S극이 되니까요. 여기를 지네들끼리 상쇄시킬 거니까 뚜렷하게 여기가 N극, S극이 되는 자석화됩니다. 자석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자 자성이 있는 애 주변에 영구 자석을 밖에다 놓으면요. 안에 있는 애들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자화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자석과 물질 사이에 서로를 잡아당기는 인력이 형성되는 방향으로 자화된다는 뜻입니다. 인력이 생기는 방향으로 자화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그랬다가 밖에 있는 영구 자석을 치우면 어떻게 될까? 치우면 어떻게 될까요? 치우면 두 종류입니다. 치우면 그죠? 자화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그래서 지가 자석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너네 철에다가 자석을 갖다가 막 긁어. 왜? 빨리 자화시키려고. 그랬다가 자석을 치우고 나서 철에다가 클립을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니? 붙어. 그래서 철은 지가 자석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외부에 자석이 있다가 자석을 치워도 자화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강자성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자성체라고 해서 이게 철이고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전자석을 만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애가 있냐면 외부 자석을 치우면 원래 상태로 자화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자성을 금방 잃어버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우리가 상자성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알루미늄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루미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은 자석을 갖다 댔을 때만 자석처럼 행동하다가 자석을 치우면 다시 중성인 상태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바로 상자성체 알루미늄입니다. 알겠어?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재밌는 애가 누구냐면 얘입니다. 원자 자성이 없는 애. 이 원자 자성이 없는 애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에요. 이렇게 얘는 원자 자성이 없거든요. 여기다가 밖에다가 영자
안 받을까? 안 받아요. 안 받아야 되죠. 근데 얘 받아요. 밖에다가 연구 자석을 이렇게 놓으면 외부에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얘는 자성의 수가 생깁니다. 근데 어떻게?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잡아요. 그래서 여기가 엔드, S극, 엔드, S극, 엔드, S극 이렇게 돼서 가운데 있는 지네들끼리는 상쇄가 되겠죠. 하지만 양 말단은 상쇄가 되지 않는데 됐어. 자, 그랬을 때 자석과 서로 뭐요? 같은 극이 배열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석과 서로 미는 청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자석과 서로 미는 힘이 생겨요. 미는 힘이 생깁니다. 이걸 우리가 반작성체라고 해요. 그러면 얘는 반작성체의 대표적인 누구지 아세요? 구리하고 물입니다. 구리하고 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다음 주에 얘를 보여줄 수 있으면 가져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반자성체에는 구리하고 물이 있는데 그러면 이때 이 자석을 치우면 어떻게 돼요? 자석을 치우자마자 얘는 원래 상태로 원자 작성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요. 그게 대표적으로 구리와 물입니다.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물이 있죠. 수도꼭지에서 물이 쫄쫄쫄쫄 나오게 보세요. 쫄쫄쫄쫄 나오게 보세요. 그래서 그래놓고 여기다가 전기를 띤 대전체를 갖다 주면 물이 어떻게 되냐? 반대로 이렇게 물이 어떻게 되냐? 물이 끌려와요. 물은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물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H2O가요.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라는 약한 극을 띠고 있는 분자예요. 그래서 플러스를 갖다 대든 마이너스를 갖다 대든 플러스를 갖다 대면 이쪽에 마이너스 입자가 오고 이쪽에 플러스 입자가 오는 방향으로 배열돼요. 그래서 끌려갑니다.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거꾸로 플러스가 근처에 오게 돼서 끌려갑니다. 자, 물은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이기 때문에 전기를 띤 대전체를 갖다 대면 그래서 그쪽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내가 여기다가요 플러스가 아니고요 N극이라는 자석을 갖다 대면 물은 어떻게 될까요? 물은 반자성체라서 물발이 뒤로 밀립니다. 근데요 이 두 개의 힘은 대단히 약해서 눈에 띄게끔 보이게 하려면 이 자석이 엄청나게 세야 돼요. 그래서 이 힘이 대단히 약해서 그 힘이 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얘가 드러나게 하려면 센 자석을 갖다 대면 물발이 뒤로 살짝 밀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반자성체. 물은 반자성체입니다. 그래서요. 이걸 어떤 사람이 실험했어요. 물이 진짜로 반자성체인지 확인하려고요. 물 속에 살고 있는 개구리를 해요. 개구리는 몸에 물이 천지잖아요. 물을 직접 하게 할 수가 잘 없으니까 개구리를요 엄청나게 센 자석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개구리가 허공에서 둥둥 떠서 이렇게 돌아. 우와 천사 개구리. 이건 되게 유명한 거야. 모르고 있는 너네가 이상한 거야. 아니, 떠요. 그래서 물이 반사성을 차지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센 자석 위에 올리면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선생님 신기하죠? 저 수영하고 난 다음에 네오디민 자석 같이 엄청 센 거 준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면 뜰 수 있는 거예요? 뜰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연구한 과학자가 있어요. 마이스너라는 과학자가 있는데요. 되게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저 가지고 침대 만들면 진짜 잘 되겠다. 마이스너라는 사람이요. 이 반자성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이용하면 대단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 사람이 다양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스너 효과라고 우리가 이걸 붙였는데 이 사람이요. 지금 네가 얘기한 것처럼 규빈이가 얘기한 것처럼 엄청 센 자석 위에 반자성체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엄청 센 자석 위에 반자성체를 이렇게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자석과 가까운 쪽은 같은 극이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 얘를 밀어내는 자기력이 이쪽 방향으로 생기겠죠. 하지만 그 힘이 엄청나게 약한데 무엇보다 이 물체의 중력보다 엄청나게 약한 자기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아이가 뜨는 걸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뜨는 걸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힘을 더 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이걸 다양하게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열나 차가운 영하 200도에 가져가고 온 거야. 액체 질소가 있는 곳에. 그래서 영하 200도에 갖다 댔더니 얘가 갑자기 허공에 붕 뜹니다. 이 새끼가 허경영 아저씨가 돼요. 그래서 붕 뜹니다. 되겠냐? 자, 이렇게 붕 뜨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은 저 반자성을 띠고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도체입니다. 부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온이라는 그 온도에서는요. 저항이 더럽게 커요. 저항이 더럽게 커서 자유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죠. 자, 그래서 온도를 점점 낮추면 이 아이들 중에 일부가요. 특이하게 특정한 온도에서 갑자기 저항이 0이 되는 아이를 발견합니다. 저항이 0이 됩니다. 그 0인 순간의 온도를 이 물체의 임계의 온도라고 합니다. 저항이 0인 순간에 이 물체를 우리 뭐라 그러니? 이거를 초전도체라고 부릅니다. 초전도성을 띠게 되는데 됐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때 전자의 흐름이 대단히 순간 빨라져요. 순간이 빨라지면서 반자성력이 엄청나게 커진다고요. 그래서 얘를 밀어내는 힘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순간이가 팡 하고 뜹니다. 근데 문제는 떠서 자석이랑 멀어지면서 자기력이 점점 뭐해지니?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물체의 중력과 자기력의 크기가 같아지는 순간에 얘가 딱 정지합니다. 그래서 정지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현상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걸 실행화시키고 있는 게 병원에서 쓰는 MRI, 자기 공명장치.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만들 자기 기상열차.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 게 인공토양입니다. 지금 우리는 원자력 발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원자력 발전에서 쓰고 있는 게 바로 핵반응인데요. 우리가 쓰는 핵반응은 두 개예요. 분열융합. 자, 핵반응에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처럼 아주 무거운 우라늄이라는 아이한테 중성자를 쏘면 중성자가 우라늄의 불안정한 원자핵을 딱 하고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요. 이 안에 양성자가 92개인지 96개인지 그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문제는 양성자들끼리는 서로 뭐가 작용하냐? 서로 뭐가 작용할까요? 청력이 작용하는데 엄청나게 좁은 공간에 92개나 때려 박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봐. 그 안에서 서로 조용히 이 새끼야! 비좁아 죽겠어! 왜 붙어! 막 이러면서 지들끼리 막 싸우는 불안전한 원자핵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중성자라고 하는 애가 톡 하고만 건드려주면 됐죠? 이 새끼들이 그러지 않아도 헤어지고 싶었는데 계기가 된 거죠. 빵 하고 깨집니다. 그래서 얘가 바륨하고 크립톤이라고 하는 아이로 찢어집니다. 그래서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때 뭐가 나오냐면 핵이 뽀개지면서 이때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있는 게 우리가 쓰는 핵발전입니다. 저거 물 끓이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원자력 발전해가지고 전기 생산할 때 저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는 그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얘 같은 경우에 불안전한 아이들을 다루기 때문에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핵폭탄도 만들잖아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루기가 되게 위험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핵반응을 누가 하고 있냐면 하늘에 떠 있는 별이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 태양이 하고 있어요. 태양은요. 아주 가벼운 수소 원자 두 개를 결합시켜서 뭘 만드니? 헬륨이라고 하는 아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원자를 쪼개서 그거보다 가벼운 원자 두 개로 쪼개는 걸 하는 건데 사실은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은요 거꾸로 가벼운 애들을 뜨겁게 가열해서 얘를 결합시켜서 그거보다 무거운 원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가지고 있는 얘네들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에너지가 발출되는데 훨씬 우리가 쓰는 방법보다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핵 분열에 의한 핵 발전을 앞으로는 안 하고요. 핵
융합을 이용한 핵발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핵융합 방법을 이용한 핵발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하늘에 떠 있는 모든 아이들이 별은 아니죠. 하다못해 우리 지구도 별은 아니에요. 맞아요. 자, 별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온도가 적어도 이렇고 10만 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10만 도가 핵융합을 하기 위한 최소 온도입니다. 그럼 10만 도라는 온도까지 온도를 높여줘야 되거든요. 수소를 집어넣고 10만 도까지만 온도를 높이면 얘가 헬륨이 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게 바로 태양이거든요.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고 싶다는 게 인공태양입니다. 이걸 만들고 싶어. 근데 문제가 있는데 10만 도까지 온도를 높이는 게 가능해. 근데 문제는 뭐야? 10만 도까지 온도를 높일 동안 얘네들을 담고 있을 그릇이 없어. 그릇이 녹아. 그릇이 녹아요. 여러분들 용암의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세요? 1000도예요. 1000도. 그 1000도의 용암이 쓸고 지나가면 남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조선시대에서 썼던 그 두꺼운 가마솥도요. 녹는 온도가 800도, 900도 다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1000만도 견딜 수가 없어요. 물질을 담고 있을 그릇이 없어서 못 견뎌요. 그릇이 없어. 그릇이 못 견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릇에 얘를 담지 말고 그릇 속에 얘를 띄우면 되지. 그래서 얘만 타겟으로 가열하면 돼. 그러면 얘를 띄우려면 뭐? 나이스너 효과를 이용하면 되죠. 되겠어요?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반자성체를 이용해서 얘를 띄워서 얘만 전자레인지 파동으로 가열해 준 거야. 그러면 진동에 의해서 얘가 온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1000만 도까지 올라가서 얘가 핵융합을 하게끔 해서 에너지를 방출한 걸 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알겠냐? 이런 것들입니다. 저런 걸좀 응용하면은 수소폭탄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랑은 전혀 달라요. 수소폭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뭔지인지 알겠다. 이거에 대한 이해력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05페이지는 각각의 성질을 그림으로 나타내 드린 거고요. 반자성체는 원자자성이 없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하는 거고요. 넘어가 보시면 이러한 자성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만드는지를 보여드렸는데 106페이지에 초전도체 보여요? 반자성체 이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몇몇 개의 문제를 푸는데 여기서의 이 단원의 핵심은 뭐야? 누가 강자성체고 누가 상자성체고 누가 반자성체를 찾아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누가 누군지를 구별해봐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216, 217 요거 먼저 216, 217 요거 먼저 선생님 저거 나중에 또 자소서 썼을 때 마이너스 효과 같은 거에 대해서 돼요? 시험 같은 거. 뭐 쓰는 거는 자유죠. 쓰는 건 가능한데 실험이 가능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저가지고 자소 같은 거 갖다 대가지고 시험 못 맞추고 그렇게 올려야 돼요.
어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그림 가는 자석에 붙어있던 알루미늄 클립들이 서로 달라붙지 않는 모습을, 나는 자석에 붙여 놓았던 철 클립들이 서로 달라붙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알루미늄은 뭔지 아세요? 상자성체라서 자석에 붙어있다가 자석에 띄우면 알루미늄은 자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지네들끼리 안 붙어요. 근데 철 클립은 철 자체가 강자성이라 자석에 붙어있던 클립들이 자성을 띄어요. 그래서 지네들끼리 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기억. 가의 알루미늄 클립은 강이 아니고 상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철은 강으로 바꾸셔야 되니까 기억력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나의 철 클립은 자기화되어 있다, 자석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보시면 그림 가는 전류가 흐르는 전자석에 철못이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나는 가의 철못에 클립이 달라붙은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맞는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일단은 자석에 철이 붙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석에서 철을 떼어도 자석은 그대로 자성을 가지고 있죠. 강자성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자석에 클립이 붙어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철못은 강자성체입니다. 맞는 거고요. 가에서 철못은 무슨 극을 띠니? 라고 했는데, 해보시면요.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감으시면 철이 있는 쪽이 N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붙은 쪽은 S극이 되셔야죠. 자, 그럼 철못의 끝은 뭐가 됩니까? N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서 클립은 자기화되어 있다. 네, 자기화되어 있는 아이들끼리 붙는 겁니다. 붙어있을 때는 자기화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에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이런 거 하시는 거죠. 자, 넘기시면 110페이지요. 110페이지에 24번부터 27번까지 할까요? 얘는 붙지를 않은 거죠? 응? 얘는 안 붙은 거죠?
몇 점 했어요? 네, 질문. 없어? 24, 25. 24, 25요. 그러니까는 감자성체 액체가 솔레로이드에 의해서 자기화된 모습을 나는가의 X를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감자성체 Y에 가져간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 보시면 가에서 A 쪽이 N극인 거 보이세요? 맞아? 네. 그 다음에 반대쪽에 S극. 그래서 이렇게 감자성체 A 부분이 N극으로 좌화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옆에 갖다 댄 B는요, 당연히 S극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기력선을 맞게 그린 것은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가는 몇 번이어야 되니? 5번이어야 되죠. 이런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과 같이 아크릴관의 자석을 고정하여 전자저울 위에 놓고 무게를 측정한 후에 그림 A, B를 각각 자석으로부터 같은 높이에 위치시켜 저울 측정값을 읽어보는 걸 나타낸 거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때 보셔야 되는 거. A와 B는 하나는 상자성체, 하나는 반자성체 중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만약에 위에 있는 물체가 반자성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구체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자석이 있는 물체를 이렇게 놓고요. 이걸 이제 통에다가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에 저울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 있는 물체의 무게를 가리킬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가 내가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어떤 물체를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를 놓는데 이 물체가 여러분들 반자성체라고 치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무슨 극이 되니? N극. 여기 무슨 극이 되니? S극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네, 서로 위로 청력 생겨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누르고요. 얘가 얘를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이 자석이 얘를 누르는 힘이 생기면 이 저울에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커집니다. 되겠어? 네. 자, 그래서 이 값보다 커지는 A가 바로 반자성체라는 거고요. 만약에 얘가 반자성체가 아니고 상자성체면 어떻게 될까? 상자성체면 여기가 S, 여기가 N이 돼요. 그러면 서로 뭐합니까? 당기는 힘이 생기니까 저울을 누르는 힘의 세기가 약해집니다. 알겠어? 그래서 저울을 누르는 눈금이 커지냐 작아지냐를 통해서 위에 있는 물체가 반자성체인지 상자성체인지 구별할 수 있다고요. 그럼 볼게요. 기억. 자석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자석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뭐다? 작다. 왜? 얘는 1N밖에 안 늘어났고요. B는 2N 줄었으니까. 알겠습니까? 네, 눈금의 변화가 서로 밀고 있는 힘의 크기죠. 그래서 맨 처음엔 1이었는데 A 때문에 눈금이 0.001 증가했고요. B는요, B 때문에 눈금이 0.002 감소했어요. 그래서 힘이 더 세게 작용하는 거 A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힘이 더 약하게 작용하는 게 A입니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니은은 반자성체다 맞는 거고요. 디귿, B는 자석에 가까운 아래쪽이 S극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좀 판단하실 수 있게끔 하시면 되겠어요. 10분만 끌었다가 세 번째 내용 갈게요.